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화 관련된 종교 철학 두 번째 시간, 유교와 문화입니다. 유교에는 이제 어떤 문화와 유산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이제 시간이고요. 이제 이 유교를 말씀드리면서 유교 안에도 다른 문화에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습합이 돼 있다고 할까요? 다 결합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교.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유교는 아니고 유학이죠. 예, 유교의 바탕이 되는 유학 사상이에요. 제가 이 유학이나 유교 강의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서 정신 문화나 이런 게, 재래나 이런 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유교를 버려야 되는데 유교를 버리게끔 됐습니다. 근대화가 되고 서양화가 되고 서구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다양한 종교를 믿게 되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거의 유교가 국가의 종교니까 믿었어요. 그러면은 유교에서 지금도 유교를 믿으시는 분이 있죠. 근데 유교를 안 믿는 분들은 이 유교 문화를 버린다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유교를 버리면서 뭐까지 버렸냐? 유학까지 다 버려버렸죠. 예, 그거를 분리했어야 되는 거죠. 예, 유학까지도 싸잡아갖고 유교하고 뭉퉁이 돼서 다 버려서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관점에서 하는데, 공자가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는 둥, 제 관점에서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유교와 유학을 잘 구분 못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다른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 유교를 버릴 수는 있지만 유학의 사상은 종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유학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죠. 자, 조선이 받아들인 그 유학은 뭐냐면 성리학이죠. 성리학인데 왜 다른 무지하게 많은 문장 중에 제가 요 8자를 했냐면은 요게 소학에 나오는 제4편에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소학이라는 책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책을 주자가 다시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받아들인 유학을 보통은 신유학, 주자학 또는 성리학, 도학, 송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학문을 받아들여서 말하자면은 그 종교화 해갖고 한 국가가 500년을 유지한다는 건 보통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 시작을 이렇게 써놨어요. 원형리정은 천도지상이다. 중요한 건 원형리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역경에 나오는 겁니다. 역경도 하은주 할 때 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문화와 이런 거는 동북아 문명권에서 발달을 한 거니까 특정한 나라의 문화 문명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잘못된 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역경도 그 전에, 지금은 주역이라고 그러죠. 주나라의 역경만 있는데 그 전에는 하나라, 상나라에도 역경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다 없어지고 전하는 게 주나라 역경이니까 거기에 하늘, 제가 전 시간에 건배라고 그랬죠. 그럴 때 하늘 건은 원형리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원형리정은 천도지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늘이 움직이는 거는 항상 항상상이에요.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나 추동. 인간이 추나 추동을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떤 인간도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다른 걸로 하면 생로병사. 태어난 건 모두 죽습니다. 예. 그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는 동서남북. 이건 인간 위주가 되는 거죠. 예, 방향성. 나를 중심으로 방향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거는 인도가 아니라 천도라는 뜻이죠. 이런 개념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떠넘어서 신유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이 말하는 인의 예지. 하도 귀가 따갑게 들었죠. 여기 신자가 빠집니다. 믿을 신이라는 건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신자가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인성지강, 강이 별이강이라고 있습니다. 별이강인데 닭의 별이를 보면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실사변이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강, 이걸 빼면은요, 산등성이 강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이어지듯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산등성이가 이어지듯이 실처럼 이어지는 게 강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은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규정한 거예요, 그냥. 예? 인연과 가치를. 그래서 우리가 인의예지. 그래서 요게 없으면 뭐가 없는 놈? 싸가지가 없는 놈. 그 네 가지가 없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이 적용해요. 인을 따갖고 문을 만들죠. 흥인, 지문. 그 다음에 의를 따서 문을 만들죠. 돈이문. 예를 따서 숭례문. 지를 따서 우리 이제 말하자면 숙정문이 있죠. 정자하고 지자는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나중에 플러스 알파에서 홍지문이라고 쓰죠. 그게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에도 남아있죠. 근데 이런 유학의 기본은 인간관계에 있어요. 인간관계의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죠. 도덕과 윤리. 인간은 여기 종교잖아요.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짐승처럼 산다고 유학은 생각한 거예요. 예, 이런 유학의 사상을 유교로 발전시킵니다. 근데 유학에 여기다가는 표현 안 했지만 예전에 제가 유학 강의할 때 설명드린 것 중에 제사 문화가 발달을 해요, 유교는. 그 제사 문화에 발달하는 세 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존재하려면 부모님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부생지라고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지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가 사는데 꼭 필요한 거는 뭐냐? 국가가 나를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군식지라고 그럽니다. 군이라는 건 그때 국가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3종 세트예요. 그게 일종의. 예. 그러면 그 대상을 해서 종교행위를 하는데 그 종교행위의 대표적인 게 제사죠.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제사를 지내죠. 그 다음에 국가의 제사는 사당이 있는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고 선생님이 있는 곳에 제사를 지내는 거는 성균관과 향교, 서원에서 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왜? 그 제사 문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귀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효사상을 많이 강조하죠. 거기에 사실은 충두효의 기본을 해야 된다는 게 유학의 기본입니다. 유학은 효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 효와 같이 내가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라는 게 효의 사상입니다. 네. 근데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안 하죠, 지금. 그러니까 한번 제사는 없어졌지만 행위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게 신유학계의 사상이에요. 네. 그게 이제 문화유산으로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유학을 가리킨 곳이 명린당이죠. 대표적인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겁니다. 명륜이에요. 아까 도덕과 윤리. 명륜이 뭐냐? 오교를 가리키는 겁니다. 5가지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인의예지 신이에요. 그거를 말하자면은 아주 마르고 닳도록 맨날 외웠던 부자유친, 군신유의, 장유유서, 부부벌, 붕의유신. 이 관계가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험집이 없도록 계속해서 수신을 하고 그거를 공동체인 자기 사회에 적응하는 학문이 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의 인재들한테 이거를 먼저 가르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다움이 있는 삶을 사도록 누가 먼저 해야 된다? 도덕 윤리는 지도자가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을 잘못 아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화면을 도덕윤리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도덕윤리적으로 산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유학은요, 치자, 이 공부를 하는 사람, 문자를 배운 사람, 사회적인 리더가 되는 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수신을 해야 백성들이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예. 백성들은 그렇게 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죄송하지만 역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적이 고대. 작은 것을 쌓아야 높이 가고 커진다. 이게 역경의
상활이란 상전에 나오는 말이에요. 작은 거 쫀쫀하다고 하죠? 그게 아닙니다. 작은 것을 잘 쌓아야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누가 하냐? 앞에 리더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도덕과 윤리의 모범이 돼야만이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학문을 가지고 제사를 먼저 지내죠. 그 유명한 대성전. 공자를 비롯한 많은 성인들이 여기 있죠. 우리가 다 아는 태계 선생님도 계시고 율곡 선생님도 계시고 제일 많이 아는 분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학을 전해주신 말하자면 설총 선생님도 계시고 최치원 선생님도 계시고 최소한 설총 최치원 선생님은요 유불선에 다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유불선에 통달하는데 여기서는 유학만 가리키죠. 그러니까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해놓고 지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이죠. 근데 신의가 되지 않고 이거는 위패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원본은 하나고요. 다 사본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놓고 쫙 써요. 공자의 그 신의는 대성지성 문선왕이죠. 왕이에요. 쓰는 거는 이게 인격에 해당되는 거고요. 향을 살라서 그 인격이 됐대. 그 존재가 왔다라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정신세계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 학문을 가르쳐줘서. 그게 사교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넘어가면 종묘죠. 종묘에서도 제사를 지내죠. 아까 말한 군식지. 국가는 나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논어에서도 나오죠. 자로가 물어보죠. 자로일 겁니다. 물어봐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는 병이다. 하나는 식이다. 하나는 민이다. 라고 물어봐요. 국가를,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병, 군사, 국방, 그 다음에 식, 경제, 먹거리, 여러 가지죠. 그 다음이 민,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무엇부터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병을 버려라. 그 다음에 뭘 버립니까? 그러면 식을 버려라. 그러면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민입니다. 민은 어떻게 돼야 하냐? 믿음으로, 백성한테 믿음을 줘야 된다. 라고 논어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건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식도 중요한, 제가 왜 세 가지를, 여기에 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사당인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세계문화유산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잘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찍었는데도. 읽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펼쳐놓으면 쫙 일자로 돼 있죠. 왼쪽, 이걸 이제 서상제라고 그러는 거죠. 죽은 자는 왼쪽 붙어 있다 해서 쫙 들어서 종묘, 제례학과 함께 종묘에 이제 제사를 지내죠. 5월달, 11월달에 지내니까 이때 이제 한번 가보시면 좋죠. 그래서 어쨌든 국가를 유지해주는 분들한테 그 먹을 거를 주기 때문에 보호해주고 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종묘가 갖고 있는 의미고요. 이렇게 춤을 춰요. 왜? 이게 이제 길예죠. 그래서 문무를 다 치는 겁니다. 이게 문무를 결합하는 거고 굉장한 유산이죠. 그러니까 춤을 치는 거는 무용이니까 무용유산이고요. 요거는 유형이니까 유형유산이죠. 그죠? 세계 유형, 무형 같이 갖고 있는 유일한 곳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종묘에 가면은 있습니다. 종묘를. 그러니까 묘자 사당에 가서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어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속을 하는 겁니다. 제사를. 학문적인 결속. 이거는 뭐예요? 국가적인 결속. 자, 그다음에 사직들. 종묘가 따라오면 항상 뭐가 따라오죠? 사직이죠. 사직. 땅, 곡식사 땅직자. 땅사 곡식직 해갖고 여기에 이제 땅에다가 하는 거예요. 왜 땅이 중요하냐? 땅에서만 우리가 먹을 거를 해결해요. 지금은 땅에서 해결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은 다 땅에서 나오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서도요, 우리가 가공식품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땅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직은 과학적인 그 화학 결합을 통해서 하지는 않죠. 단
우리가 보고 하고 느끼고 생활하는 데는 이 땅의 중요성보다는 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살고요. 편의점에 가면 먹거리가 다 있고 가공식품을 먹으니까 땅의 중요성을 좀 잊어버린 거죠. 사실은 요즘 많은 전쟁이 있지만 그 물가가 오르는 것 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가 오르냐 하면은 에너지와 식량이죠. 두 개가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종묘, 나의 정통성,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사직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사실은 사직단 제사 찍은 사진이 제가 별로 안 좋아서 안 올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가죠? 예. 왕릉에 가죠. 왕릉에 가면 쭉 있어요. 예. 실로 있고 왕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여기서 지내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게 아주 좋죠. 여기 능을 쓴 자리는 평지도 아니고 산도 아니죠. 예? 이런 자리에 우리가 흔히 혈자리라고 그러죠. 혈자리에 능을 씁니다. 이거는 유교 개념이 아닙니다. 풍수 도참 사상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고려 때부터 나오죠. 고려 후녀 10조에 내용 중에 유교, 불교, 풍수도참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유교, 불교, 풍수도참은 어떻게 보면은 도교의 일종이면서 도교가 아닌 거죠. 말하자면 우리의 자생적인 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능을 가서 혼백이라고 할 때 백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혼은 종묘에서 지내는 거죠. 따로. 그러면서 이 능을 관리해 주는 데가 능사찰입니다. 능사찰인데 능사찰이라고 하지 않고요. 능 관리해 주는 사찰. 저기 강남에 가면 선정능에 가면은 봉은사가 있죠. 예. 예. 봉은사가 있는데 봉은사를 능사찰이 하지 않고 원찰이라고 합니다. 왜? 능사찰을 유독 원찰이라고 하는 거는 기원을 해줘요. 자,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조상, 왕에 대한 제사를 지고 복은 누가 받냐? 이 제사를 지내는 자손이 받는 거죠. 신하가 받고.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세상에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훌륭한 종교가 유교였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안 지내니까 이 안에 있는 백을 달래줘야 되니까 사찰에 있는 분들이 말하자면 원찬에 계시는 스님들이 와서 이거를 관리해주고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능에는 꼭 원찰이 다 있습니다. 여주에 가면은 효능이죠. 효능에 가면, 신륵사가 있죠. 예, 여기는 봉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정릉에 가면은 흥천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능에 가면은요, 사찰하고 세트로 봐야 되는 겁니다. 능만 보는 거는 반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능에 갖고 있는 문화가 결합되어 있는 게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는 유교의 문화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혈자리를 잡는 거는 풍수도참이니까 크게 보면은 도교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원찰에서 관리하는 거는 불교의 개념입니다. 유일하게 능이 유불선이 결합된 문화입니다. 예, 이렇게 능을 이해해야만 유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사 지내는 것만 이제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유교를 끝내고 다음 강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